한 주간에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. 김동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.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, 첫 번째 이슈픽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. 네. 3일 파우치 네. 어떤 건가요? 네, 이번 주 과방위에서는 박정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네. 월, 화, 수 무려 사흘 동안이나 진행이 됐습니다. 네, 지난번에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제 후보자 그때도 이제 인사청문회였나요? 맞습니다. 그때도 이제 사흘 동안 진행이 됐었던 네. 아주 극히 이례적인 그 때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제 사흘 동안 진행이 됐었습니다. 전례가 있었나요? 네, 이진숙 후보자 했을 때도 방통위원장에 대한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흘 동안 진행된 적은 없었습니다. 처음이었고요. 또 이번에는 국무위원도 아닌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사흘이나 진행됐던 것도 아마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. 네. 그 과방위에서 처음에 이제 의결을 할 때 이틀간 한다고 했을 때 이때도 이제 여당에서는 많이 그 반대를 했었거든요. 또 비판도 했었고. 하지만 이제 둘째 날 야당이 다시 하루 더 연장하는 안을 단독으로 의결을 하면서 4일간 이제 진행이 되게 됐고 여당은 또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.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인사청문 기간을 사흘 이내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. 하지만 지금까지는 국무총리 또는 검증 절차가 더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여야 합의로 한 이틀 정도가 했었고요.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때 이례적으로 4일간 진행됐던 적이 있었습니다. 네, 그 위원들 그리고 이제 후보자 당사자들 굉장히 뭐 힘든 그 사흘 기간이 됐었을 것 같은데 네. 사흘 동안에 어떤 게 이제 주요 쟁점이었습니까? 청문회 때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들을 보면 B 가방, 뭐 B백, 명품 가방, 이제 뭐 파우치 뭐 이런 단어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. 네. 박 후보자가 KBS 9시 뉴스 앵커로 윤 대통령과 한 이제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을 파우치라고 한 것을 두고 이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는데 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아부를 해서 얻은 이제 보은 인사다. 라는 이제 주장을 펼쳤고 국민의힘은 파우치가 상품의 정식 명칭이라고 반박을 했는데요. 박 후보자도 파우치는 팩트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. 준비한 청문회 영상을 보시면 이런 쟁점들의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. 네네. 파우치는 아부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은데 인정하십니까? 파우치는 사실, 팩트입니다. 상품명입니다. 조만한 파우치는 즉석에서 생각한 겁니까? 오래 생각해서 고민한 질문입니까? 조그만한 파우치라고 한 적은 없고요. 파우치라고 한 다음에 영어를 풀어서 조그만한 가방이라고 했습니다. 사전에 나오는 표현입니다. 디올백을 디올백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조만한 파우치라고 부른 후보자의 심정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홍길동의 심정 같은 것 아니었습니까? 네, 한 15년 정도의 이제 같은 업종에 있는 방송기자 선배라 더 집요하게 질문을 했던 그 모습이었습니다. 자, 두 번째 이슈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. 삭감 대 사수. 네, 무슨 뜻인가요? 지금 국회는 예산안 전국입니다.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지금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데요. 네. 삭감하려는 야당, 또 이를 지키려는 여당 하면 이슈픽의 이제 단어가 조금 이해가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. 네, 이번 주 그 여러 가지 뉴스 중에서 특히나 이제 상임위에서 예산안이 의결됐다 이런 이제 내용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예산안 심사를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우리 시청자들은 뭐 자주 접하기도 합니다만 정확히는 잘 감이 좀 안 잡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 좀 이 시간에 정리를 한번 해보고 좀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면 네.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을 하면요. 각 상임위에서 소관부처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해서 의결을 합니다. 우리는 이걸 이제 예비심사라고 부르는데요. 이 상임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이 예결위로 이제 보내지면 현재 진행 중인 예결위 예산안 조정 소위에서 감액과 또 증액 심사가 이루어집니다. 한 번 더 이제 심사가 이루어지는 건데요. 네. 여기서 여야 합의가 됐다 하면 예결위 전체 회의와 또 본회의를 거쳐서 예산안이 통과가 되게 됩니다. 그렇군요. 내년도 예산안은 이제 법정 처리 시한이 다음 달 2일인데 보통 좀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번 경우는 어떻습니까? 네,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그 개시일 30일 전이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다음 달 2일이 법정 시한이 됩니다. 네. 하지만
올해 예산안은 정말 처리가 언제 처리될까라는 이제 물음표가 달릴 정도로 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. 네.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예결위로 넘어온 예산들이 일단 많은데 예결위에서도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 이번 주 예산안 조정 소위에서 나왔던 그 안 중에 네. 용산가족공원과 또 서울 양평고속도로 예산, 또 대왕고래 프로젝트인 동해 심해가스전 예산 등이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줄줄이 이제 보류가 됐습니다. 또 이번 예산안의 최대 쟁점이라고 하면 아마도 이제 법사위에서 전액 삭감된 검찰 등의 특활비, 특경비 예산이 될 것 같은데요. 예산안 이 조정소위 의원 구성을 좀 살펴보면 여야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.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특활비 전액 삭감을 이끌었던 법사위 예산결산 소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이 지금 예산안 소위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. 국민의힘에서는 역시 법사위 의원을 지금 참여를 시켰는데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이제 강하게 좀 부딪히는 등 법사위에서 전투력을 보여주고 있는 곽규택 이 의원이 포진해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군요. 자, 세 번째 이슈픽으로 마지막 가보겠습니다. 햇빛 둘의 발전소. 어제 저희 리포트에서 김동길 기자가 직접 현장 다녀온 걸 네. 소개해드렸었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번에는 좀 여야 현안에서 조금 벗어난 내용들을 한번 이슈픽으로 잡아봤습니다. 네. 어제 우리 뉴스에서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구양리 마을이었죠. 그 공동체 햇빛 발전소 준공식에 네. 참석했다는 소식. 김동길 기자님 동행했었는데요. 전해주시죠. 네, 보통 이제 농촌에 있는 태양광이라고 하면 이제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돈 많은 사업자가 주도한 사업을 떠올리게 됩니다. 왜냐하면 초기 비용 자체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. 네.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긴 쉬운데 이 구양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 주민들이요 공동으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. 네, 사실 그 태양광 발전은 좀 우리가 이제 지나가다가 또 운전하다가 자주 좀 볼 수 있는 광경인데 구양리 마을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? 네, 구양리 마을이 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. 있기 때문에 좀 관심도 받고 주목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. 네. 마을 공동체가 햇빛 발전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이 있는데요. 이 수익을 전부 마을 복지로 사용하고 있는 점 때문입니다. 네. 마을 정미소 뒤편이라든지 창고 지붕, 또 건강관리실, 풋살구장 옆 창고 등 이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마을 주민들이요 이 저리융자 대출로 마을 부지 시설 햇빛 발전소를 설치를 했고요. 또 여기에 나온 수익금은 마을 공동버스라든지 무료 식당 또 이런 마을 복지에 활용하고 있었습니다. 신앵커에게 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네, 어떤 건가요? 수익이 얼마나 나올까요? 어떻게 좀 예상이 되십니까? 수익이라는 게 1년 수익인가요? 한 달 수익인가요? 월 수익도 좋고요. 네. 월 한 500 정도. 마을 전체가 하니까 이제 그 정도 수익은 되지 않을까요? 네, 저도 처음에는 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. 또 많이 나와야 한 6, 700 정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네. 일단 매출을 보면 조금 놀라실 겁니다. 매출만 이제 3천만 원 정도가 나오고 그래요. 그리고 올해 같은 상당한데요. 올해 같은 경우는 또 햇빛이 또 워낙 많았기 때문에 네. 또 3천만 원 이상의 매출이 나온 달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네. 그런데 이제 3천만 원 중에 이자 수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을 빼면 월 1,000만 원 정도의 이제 수익이 나는 상황입니다. 또 유 의장이 여기 가서 이제 햇빛 발전소 준공식에도 참석을 했는데 기후 위기 대응과 지역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많이 격려했습니다.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도 국회의장이 마을을 방문한 건 처음이라면서 이제 크게 환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에너지 전환이 이제 시대적인 이제 과제가 됐는데 구양리 햇빛 발전소가 이런 문제 해결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주간 이슈픽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김동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